제2장 연습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무차별 곡선을 이용해 다음을 생각해보라. 영희와 영희 언니에게 어머니가 사과와 배를 5개씩 나누어 주었다. 두 사람의 만족도는 동일할까? 똑같은 양을 줬으니까 두 사람의 선호체계, 다시 말해서 효용함수 또는 무차별 곡선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겠죠. 그 선호체계가 두 사람이 같다면 만족도가 같겠지만 영희하고 영희 언니의 효용함수 또는 선호체계 또는 무차별 곡선의 모양이 서로 다르다면 양은 같아도 만족도가 같다고 표현할 수는 없겠습니다. 2번 어머니가 영희에게 사과 5개, 배 10개, 영희 언니에게는 사과 10개, 배 5개. 그러니까 영희하고 영희 언니에게 서로 다른 양의 사과와 배를 준 거죠. 그랬을 때 이 둘은 교환을 할까? 자, 만약에 두 사람의 선호 체계가 동일하다면 영희는 배가 많고 영희 언니는 사과가 많으니까 교환이 이루어지겠죠. 하지만 영희하고 영희 언니의 선호치가 서로 달라서 영희는 배를 많이 좋아하고 영희 언니는 사과를 많이 좋아한다면 이 경우에는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적어진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두 사람의 선호체계가 같다면 부존량이 같기 때문에 만족도는 같다. 그러나 선호체계가 다르다면 만족도가 서로 다를 것이다. 2번 두 사람의 선호체계가 같다면 부존량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한계 대체율, 우리가 배웠던 한계 대체율이 서로 달라짐으로 교환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두 사람의 선호체계가 같지 않다면 부존량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한계 대체율이 서로 같아지는 경우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교환이 발생하지 않는다. 자, 그러니까 여기 1번에서 지금 우리한테 묻고 있는 내용은 교환은 무엇에 의해서 이루어지느냐? 두 사람의 한계 대체율 MRS XY가 두 사람이 서로 다를 때 교환이 이루어진다는 내용을 묻고 있습니다. 2번 무역은 국가마다 재화의 상대 가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발생한다. 재화의 상대 가격이 국가마다 다른 이유는 뭔가? 두 가지죠. 하나는 부존량이고 다른 이유는 부존량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또는 두 사람의 선호체계, 두 국가의 선호체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상대 가격이 달라지고 이 두 가지 요인이 이제 상대 가격을 결정하고 이 상대 가격의 차이가 무역을 발생시킨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재화의 상대 가격은 부전량과 사회 무차별 곡선에 의해서 결정된다. 따라서 국가마다 부존량이 다르거나 또는 사회 무차별 곡선이 다르면 상대 가격이 달라진다. 그러나 앞의 1번 문제 2의 답에서와 같이 두 국가 간의 부존량과 사회 무차별 곡선이 서로 다를 때 상대 가격이 서로 같아지는 특수한 경우가 나타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두 국가의 상대 가격이 서로 같아지므로 무역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부존량 선호체계가 다르면 상대 가격이 서로 달라질 수가 있는데 이게 만약에 같아진다면 무역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3번 그림 2.5에 대해 다음 물음에 답하라. A국과 B국의 XJ와 YJ의 수출량, 수입량을 각각 표시하라. 그림을 볼까요? 그림을 보시면 A국의 경우에는 가지고 있는 부존량이 여기고 소비점이
이 여기니까 이만큼의 X제를 수출하고 이만큼의 Y제를 수입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여기는 B국은 부존량은 여기인데 소비점은 여기니까 이만큼의 Y제를 수출하고 이만큼의 X제를 수입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PW가 국제시장 가격이라면 A국의 X제 수출량, B국의 X제 수입량이 반드시 일치해야 함을 설명하라. 자, 이 그림에서 보면 A국의 X제 수출량 여기죠? 과 B국의 X제 수입량 이것이 반드시 일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 일치하지 않으면 어때요? 만약에 수입을 하려고 하는 게 많으면 가격이 더 올라갈 것이고 X제 가격이 X제 수출량이 더 많으면 X제 가격이 하락할 테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이 PW가 변하게 될 거다. 그럼 이 PW는 어때요? 이 A국의 수출량과 B국의 수입량이 같아질 때 그때 비로소 이 균형 국제시장 가격이 결정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PW 가격에서는 E점에서 소비하든 F점에서 소비하든 총 지출액이 같음을 보여라. 예산 금액이 같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지금 PW 가격선이니까 이 가격선상에서는 총 금액이 같죠. 예산선이. 자, 그러니까 이만큼의 X의 Y제를 시장에 내서 팔아가지고 이 PW 가격선상 어디에서든지 사든 총 예산. 이게 지금 가격선이자 예산선이니까 어떤 점에서든지 이 예산선상의 어디에서든지 총 지출액은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4번 양국의 부존량이 서로 다르지만 무역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를 그림으로 설명해 보라. 양국의 선호도가 서로 다름을 가정하라. 자, 이런 이야기죠. 지금은 이 부존량이 서로 다르고 그래서 가격이 이 가격과 A국의 가격과 B국의 가격이 이게 지금 B국 가격이잖아요. P스타. B국 가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교환이 발생하는데 이 경우에도 교환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느냐 이거예요. 어떤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두 나라의 선호 체계가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아무렇게나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국내 가격이 이렇게 되도록 이 나라의 선호 체계가 이렇게 돼 있고 여기도 국내 가격이 이 가격선하고 똑같이 이렇게 되도록 뭐 선호 체계가 이렇게 달라진다면 이 나라의 가격이나 이 나라의 가격이나가 같아지기 때문에 무역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이 경우에는 어떤 경우고는 이 나라의 선호체계하고 이 나라의 선호체계가 서로 같지 않다. 그랬을 때 이렇게 가격이 같아질 수 있겠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4번 그림 4.6에서 B국의 X제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고 하자. 그림을 이용해 답하라. 무역을 하지 않을 때 B국에서 X제의 국내 가격은 어떤 변화가 있는가? 자, 보시면 B국에서 지금 여기는 X제 국제시장 가격인데 이건 A국, 여기가 B국의 X제 가격인데 지금 문제는 B국에서 X제에 대한 수요가 이렇게 증가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가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내 가격이 여기서 있다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겠죠. 국내 가격이. 그래서 국내 가격이 어떤 변화가 국내 가격이 올라가게 될 것이다.
무역 이후 국제시장 가격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가? 국제시장 가격은 어떤 변화가 있겠습니까? 여기가 지금 비구구 수입 수요 곡선이거든요. 비구구 수입 수요 곡선이 예전에는 여기서부터 출발해 가지고 여기가 지금 균형점이니까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됐는데 수요가 증가하게 되니까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수입 수요 곡선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될 것이고,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니까 국제시장에서 수출과 수입의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국제시장 가격이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국제시장 가격이 올라가게 되니까 이 나라도 이렇게 해서 수출량이 늘겠죠. 그리고 여기는 수입량이 늘어서 이 금액과 이 금액이 일치하게 되는, 이 수출과 수입이 일치하게 되는 상태로 국제시장 가격이 올라가게 될 거다. 무역 이후 국제시장 가격은 올라가게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짧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B국에서 X제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여 국내 가격은 상승한다. 이 경우 B국의 X제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므로 국제시장에서 B국의 수입 수요 곡선이죠.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여 X제의 국제시장 가격이 올라가게 된다. 다음은 5번. 한국은 식품과 원유와 같은 원자재를 수입하고 주로 공산품을 수출한다. 다음의 사건들이 한국의 교육 조건에 미치는 영향을 해석하라. 교육 조건은 이게 지금 교육 조건이 되겠습니다. 분자는 수출제 가격, 분모는 수입제 가격이 이게 지금 교육 조건이 정의가 되니까 수출제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지 수입제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걸 우리가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중동에서 전쟁이 발발하여 원유 공급을 방해한다. 수입제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교육 조건이 악화가 된다고 볼 수 있겠고, 중국이 한국의 주요 수출품인 전자제품과 자동차 생산을 확대하고 있다. 수출제 가격이 하락하겠죠. 수출제 가격이 하락하니까 악화. 러시아에서 흉년이 들었다. 농산물 가격이 올라가니까 수입제 가격 상승. 그래서 악화. 한국이 반도체 공장을 증설하여 생산량을 확대했다. 그래서 반도체 수출 생산이 느니까 수출제 가격이 하락하겠죠. 그래서 교육 조건이 악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수출제에 영향을 미치는지 수입제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지 보면 쉽게 답을 할 수 있겠습니다. 6번.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교육 조건은 악화되었으나 소득 교육 조건은 개선되었다. 이러한 경험적 관찰에 대한 이론적 함의를 설명하라. 교육 조건은 악화됐어요. 그러니까 수출제 가격이 상대적으로 하락한 거죠. PX, PM. 그러니까 교육 조건인 PX, PM. 이게 지금 교육 조건인데 이 교육 조건은 하락했는데 소득 교육 조건은 상승했다. 그 이야기는 QX, PX, PM. 이게 지금 소득 교육 조건인데 이것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전체가 상승했다는 이야기는 이게 지금 많이 상승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수출제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수출량이 많이 증가해서 전체적으로 이 소득 교육 조건이 상승했다. 이것의 이론적 함의를 묻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환율이 올라가게 되니까 수출 상품의 외화 표시 가격이 하락하게 될 것이고, 반대로 우리의 주요 수입제인 원자재 가격과 원유 가격이 상대적으로 원화 표시로 하면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수출은 늘게 될 것이고 수입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서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올라가니까 교육 조건이 악화되었다. 그러나 수출량의 증가로 소득 교육 조건은 개선되었다. 이 결과는 우리나라 수출품에 대한 해외 수요가 탄력적이어서 가격 하락에 비해 수출량이 더 많이 늘었음을 드러난다. 그러니까 이 가격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더 많이 증가해서 이것이 이 소득 교육 조건이 증가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즉 제15장에서 공부할 마샬 러너 안정 조건이 충족됨을 말해준다. 마샬 러너 안정 조건은 환율이 올라갔을 때 커런 어카운트 경상수지가 개선될 것이냐 하는 건데 우리나라 경우에는 환율이 올라가니까 이 수출이 늘었다는 것은 경상수지가 개선됐음을 우리한테 이야기해주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샬 러너 안정 조건은 이 조건 자체는 뭔가는 양국의 수입 수요 탄력성 합이 1보다 클 때, 그러니까 우리의 수출품 그다음에 우리가 외국에서 수입하는 제품 탄력성의 합이 1보다 크다 이런 것을 보여준다. 이런 설명도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2장 연습 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